복권에 당첨된 여자. 김진미. 나는 정경신. 40대 중반. 앞서 팔자 타령하던 강미선이와 그의 자식들에게 밥 사준 장본인이다. 알아보니 복권 당첨자들은 다들 입 꼭 닫고 직장 관두고 해외 이민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다들 입 닫고 집 장만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비밀에 붙인다고 한다. 그런 부류 외에는 그야말로 온 가족이 방탕 생활로 돈은 탕진하고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원수로 지내는 그런 부류. 이 둘로 나뉜다고 한다. 나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집은 큰 평수, 유명한 메이커 새 아파트로 바꿨다. 그것 말고는 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밥 사고 미선이는 예전부터 내가 예뻐해서 따로 불러서 밥을 먹였다. 미선이는 시집을 잘 못 갔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그럴 말을 할 형편은 아니다. 미선이는 단지 신랑이 좀 무능하다는 것 외에는 착한 신랑인 것을 주변 모든 사람이 알지만 그래도 미선이가 아까운 것이 미선이는 대학교 캠퍼스 여왕으로 대학교 교지 표지 모델이었다. 그만큼 예쁘고 따르는 남학생들도 많았는데 입학하자마자 제 신랑에게 거의 스토킹을 당하다시피 하여 8년인가 9년 따라다닌 그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등바등 산다. 다른 여자애들처럼 조금만 머리를 굴렸더라면 더 좋은 조건의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스토킹은 무서운 것이다. 소름젖. 남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미선이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이긴 하지만 나 역시 대학 입학하자마자 어린이대 공원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던 남학생에게 한눈에 반해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서로 마음에 끌렸는지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내가 졸업하고 그 남자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서둘러 결혼을 했다. 즉 내가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것이다. 이런 옛말이 있다. 여자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쪽이 행복하다고.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생물이라 사랑을 못 받으면 시들어 죽는다고. 나는 자아와 고집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다. 그 말도 무시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렇게 결혼한 남편은 신혼 첫 달부터 생활비를 70만 원을 주었다. 입사 초에는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면서. 그 말을 믿었다. 남편은 삼성전자 근무했다. 아무리 20번지년 전이라지만 삼성전자의 대졸 신입 월급이 70만 원이라는 걸 믿은 사람은 나와 우리 친정 부모님뿐일 것이다. 즉 미선이보다 더 가난하게 손톱여물을 썰면서 살았다. 나도 건강해선지, 운이 좋은 건지, 허니문 베이비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은 임신했다는 말에 눈꼽만큼도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섭섭했다. 그리고 10달 후 거대한 4.2kg의 딸아이를 난산 끝에 제왕절개로 낳았다. 애까지 있는데도 여전히 월급은 70만 원만 주었다. 그 생활비를 쪼개서 애도 키우고 살림을 잘 살았다. 외식도 한 번 못하고, 옷도 한 번도 못 사 입고, 화장도 못하고, 하긴 애 키우는 여편 내가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중국으로 파견 근무를 한다고 했다. 나는 중국 가면 월급이 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좀 는다고 하길래 내가 중국 가라고 했다. 애가 이제 학교도 들어갔는데 살기 너무 어려웠다. 남편은 신이 나서 그래 하더니 바로 짐을 싸서 중국으로 날아갔다. 중국 갈 때 삼성전자를 관두고 삼성 하청 회사로 승진해서 갔다. 나는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했다. 70만 원 주는 삼성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중국 간 이후로 나와 딸 둘이 사는데 월급은 여전히 100만 원밖에 보내지 않았다. 회사를 옮겨도 그 정도밖에 안 주는 건가? 그런데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친정 부모님께 돈을 융통해서 딸과 북경행 비행기 편도를 사서 남편을 찾아갔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날 보고 야, 사모님 직접 오셨군요. 이런 멋진 사모님을 두고 왜 과장님은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연락해서 모셔오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란 작자가 왔다. 나는 거의 1년 만에 보는 얼굴이다. 딸도 아빠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다. 하긴 집에 있을 때도 늘 밤늦게 와서 애 자는 얼굴밖에 보지 않은 사람이다. 1년 만에 만났는데 한다는 첫마디가 왜 왔어?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왔지? 애도 당신 얼굴을 잊어먹을까봐 데려왔다. 그러더니 북경의 유명한 북경 오리집에 데려가더니 북경 오리를 통으로 시켰다. 나는 북경 오리를 처음 먹어봤다. 그것도 북경에서. 저녁을 다 먹고 나니 나보고 비행기 표는 있냐고 물었다. 나는 편도로 오는 것만 끊어서 가는 것은 없다고 했더니 바로 비행기 표를 끊어주었다. 집에 가라고. 여기 있을 데가 없다고. 아니 오자마자 가라니 그게 무슨 경우냐고 했더니 남편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나는 오리만 먹고 다시 딸과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왠지 바보가 된 느낌. 친정 부모님께서 놀라셨다. 아니, 기껏 북경에 갔는데 관광도 안 하고 그냥 왔단 말이니? 비행기 티켓 값이 아깝다. 나는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 사실 친정에서도 결혼을 딱히 반기지 않으셨다. 특히 엄마는 첫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이 음흉하고 겉과 속이 달라 보인다고 썩 내켜 하지 않으셨다. 언니도 사주, 관상이 나쁘다며 구시렁댔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 무조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여자 아닌가? 난 결혼을 했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정말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한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는다. 나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얼마 후 남편이 한국에 왔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갔다. 장인 어르신, 장모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경신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엄마, 나는 기절할 듯 놀랐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빚도 내가 얼마나 많이 갚아줬는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경악했다. 아니, 중국 가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신용불량자라 직장을 새로 갈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언니에게 융통해서 언니 쌈짓돈하고 내 돈, 내 엄마 돈 다 끌어모아서 내 신랑 신용불량 풀어줘서 중국 간 거잖니? 신용불량이라 삼성에서 쫓겨나고 새 직장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집에서 빚 갚아줘서 중국에 재취업했잖아. 넌 몰랐냐? 나는 피가 솟구쳐서 정수리가 뚫릴 것 같았다. 아버님, 절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신이와 살까 생각도 해봤지만 중국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벌써 임신도 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작자가 또 있을까 싶다. 자네, 어쩜, 그럴 수가. 아니지? 중국 여자랑 헤어질 거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빚은 못 갚으니 잊어버리십시오. 이혼 수속도 안 해주고 중국으로 날아간 놈 때문에 나와 친정아버지는 법원을 들락거리며 혼자 이혼 수속을 했다. 남편이 바람나서 중국으로 도망간 것을 사유로 해서. 그리고 나는 살 길이 없어서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딸이 대학 갈 때까지 빌부터 살았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딸아이 공부를 시켰다. 따로 생활비는 들이지 못했다. 우리 둘 쓰는 돈 벌기도 빠듯했다. 애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공부하기 싫다고 휴학했다. 제 아비 닮았으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야 할 텐데 영 공부에는 소질이 없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건 아니더라. 내 아비는 공부 잘해서 삼성전자 들어갔어도 월급 70만 원 밖에 못 벌어오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사기였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졸 사원이 70만 원 받는 걸 믿은 내가 이상하다고 다 날 비웃었다. 그래. 그것도 속았다. 아니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멍청이라 다 같이 속았다. 돈까지 뜯겼다. 부모님께서는 나 때문에 속이 상하셔도 내색을 안 하셨다. 그래도 나는 많이는 못 벌어도 월 200만 원 이상은 번다. 그래서 드디어 분가했다. 부모님께서는 또 빚을 내셔서 분가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셨다. 나는 스문의 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다. 그리고 딸은 학교 가는 대신 집안에서 고양이와 놀았다. 그것도 내버려뒀다. 제 팔자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느 날, 나는 딸과 함께 복권방에 갔다. 왜냐하면, 어젯밤 둘 다 동시에 좋은 꿈을 꿨기 때문이다. 내가 로또를 사니까 딸이 엄마 즉석 복권도 사요 하면서 1,000원짜리 복권을 샀다. 거기서 바로 긁었는데, 세상에, 5억 당첨이었다. 1등이었다. 우리 둘은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집으로 갔다. 그리고 회사에 내일 하루 휴직한다고 전화했다. 그러고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울로 갔다. 서울 농협본점에서 복권 당첨을 관리한다. 서초 농협지점에서 통장을 다시 개설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세금 떼고 나니 3억이 좀 넘는다.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이 33%나 되었다. 5억부터 33%란다. 4억 9999999원이면 22번지% 세금인데. 아깝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바로 집으로 내려왔다. 아니 친정집으로 갔다. 부모님께 통장을 보여드렸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셨다. 내가 분가를 하더니 그 집이 재수가 있나 보구나. 이제 너의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 돈을 잘 굴려서 날리지 말고 잘 쓰도록 해라. 나는 바로 새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를 했다. 지금 집이 재수는 있지만 40년이 넘은지라 바퀴벌레가 나오고 주변이 시끄러워서 조용한 새 아파트로 갔다. 그리고 가족 외식 후에 미선이 생각이 나서 전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줄 모를 것이다. 그냥 팔자가 좋아서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할 것이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과 내 인생을 날려버린 놈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내 위자료가 3억 좀 넘는 수준인 것이다. 물론 거기 친정 부모님의 돈도 포함되었지만 갚아드리지는 않았다. 나도 내 살 길 찾느라. 그리고 놀고 있는 딸아이 걱정에. 난 항상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리고 후회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성격이었으면 이런 삶을 못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잘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